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웠다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선생님 아닌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번 회차부터 문제 출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문 선택지가 이제 5개가 나오잖아요. 1, 2, 3, 4, 5에서 이 선택지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생소한 지문 자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찾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격을 확실하게 한 번에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엽적인 것도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1번 같은 경우는 언제나 유물유적이거든요. 그렇죠? 자, 경상북도 예천에서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와 함께 몸돌, 격지, 찌개 벌써 여기서 끝나야 되죠. 주먹도끼 나왔죠. 찌개 뭐 이런 것들 나왔죠. 이게 언제입니까? 뭡니까? 뗀석기죠.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석기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지요. 1번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원시적인 수공업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라는 거죠. 구석기. 그리고 구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이나 막집, 신석기는 움집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구석기에 대한 설명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용동검을 제작했다. 이것이 철기 시대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되면 뒤에 세용동검이 빠집니다. 그럼 거푸집은 어떻게 봐야 돼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헷갈리니까 뒤에 세용동검을 넣어주면서 철기 시대로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답과는 상관이 없다. 네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을 했다라는 거 신석기. 다섯 번째, 전기, 쇠스랑 같은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죠. 그래서 구석기에 대한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에 위만조선을 얘기하고 있네요.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입니다. 왕이 된 이후 상황을 나타내보자라는 거죠. 여학생이 얘기하죠. 우거왕이 왕검성을 침략한 한무제 군대에 맞서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뭡니까? 고조선의 멸망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풀어라? 위만조선을 풀어라라는 거네요. 1번. 지방의 여러 성에서 욕살, 처려근지 같은 지방장관을 둔 것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욕살, 처려근지, 우와 어렵네. 고구려니까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제가회의에서 고구려지요.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귀족회의. 자, 세 번째.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담당했고요. 자, 그리고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을 했었지요. 위만조선 3번이 정답. 네 번째, 전국 칠웅 중 하나인 영과 대적할 만큼 성장했다.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가 맞아요? 고조선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군조선이지 위만조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다섯 번째,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다. BC 3세기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단군 혈통이 지배했던 단군조선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위만조선 3번이에요. 다소 어려운 문제였죠.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가번 볼게요.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압박을 받다 마침내 고구려에 예속이 됐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조세를 책임지도록 하였고요. 맥폭, 어염 및 해산물 등 천리화되는 거리에 짊어져
해산물이 풍부하고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불쌍한 나라 옥저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번 보시면요.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를 무천이라 하고 그 아래 점점점 단궁 그 아래 점점 그 아래 바다에선 반어피 그 맨 아래 줄에는 과마 단과반이 등장을 했으니 동해지요. 자, 옥저와 동해를 찾는 문제지요. 자, 1번.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옥저에 대한 설명인데 가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응락간의 경기를 중시해서 책화가 있었으니 동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해는 나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세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으니 부여에 대한 사출도의 얘기죠. 틀렸고. 네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아라라는 것은 부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가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까지 있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선 부여 쪽으로 푸시면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으니 이것은 사만에 대한 내용인데 사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네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호계사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죠. 파사석탑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 이 고을이 어디였을 때 시조 수로왕이 수로왕 금관가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수로를 놓치게 되면 이제 문제 찾기가 힘든 문제. 그렇죠? 자, 동안 건무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인데, 그러니까 서역에서 싣고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탑에 대한 설명을 써놨으니 이 나라는 어디다? 금관가야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철이 많이 생산돼서 외 등에 수출했다. 금관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 고구려 2세기 고국천황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는 백제 무령왕인데요. 백제에 대한 설명 틀렸고, 다섯 번째 보실까요?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신라 초기에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금관가에 대한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 자, 3년 순장을 금지하고 처음으로 우경을 했대요. 우경. 4년 때는 신라를 국호로 삼고 신라 국왕이라고 돼 있고 마립간에서 왕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6세기 신라의 치증왕이지요. 자, 한번 풀어보자. 1번 첨성대를 세워서 관측했다라는 거 7세기 때 선덕여왕이에요. 자, 2번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 6세기 누구예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자, 세 번째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진흥왕이 얘기했지요. 네 번째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6세기 버풍왕이에요. 버풍왕.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 동시전이라는 문구는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지문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 생소한데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김춘추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아래길을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무리를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백성 모으로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서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나당연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고 있구나. 자, 4번.
개필화력이 와 이거 누구예요? 당나라 장수 이름입니다.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밖에 도착했고요. 이적 역시 당나라 군사가 뒤따라와서 한 달 넘도록 평양을 포위했고요. 남건은 성문을 닫고 항거하다가 항거하면 지켰고요.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었고요.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으나 보장왕과 남건 등이 붙잡혔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신라와 당이 연합을 했고요. 그 사이에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결국엔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야 돼요. 자, 1번. 자, 당이 안동도읍을 요동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건데 안동도읍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것을 지금 요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신라가 쳤단 얘기예요. 그래서 677년 상황이고 이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당 전쟁 이후 상황을 추론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당 전쟁은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라는 거지요. 자, 663년 백강 전투는요. 백제가 멸망하고요. 백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지요. 그럴 때 일본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시 부활하겠다.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은 고구려 공격하기 바로 전에 있었으니까 가나에 있었던 사실이 들어가겠지요. 자, 세 번째 신라가 당해 군대에 맞서서 매소성은 675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77년 그렇죠? 675년은 뭐냐면 이때 나당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나당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당 전쟁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나라를 계속 압박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평양에 있었던 것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 상황.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고구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674년 상황인데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 이후에 있어야겠지요. 틀렸어요. 다섯 번째.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7세기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꽤나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6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7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고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해서 내는 경우는 조금 드문 형태인데 아무래도 난도를 올리기 위해서 출제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특별전의 정시들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인의 삶임.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삶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고구려 벽화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지금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구려 통구 12호분에 있습니다. 통구 12호분 그 무덤인데요. 이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투도입니다. 그래서 적의 목을 잡고 지금 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고구려답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고구려 각저총에 있었던 씨름도 아닙니까? 그렇죠? 씨름도. 그래서 서역인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고구려의 무덤 벽화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접객도지요. 그래서 고구려 무용총에 있습니다. 무용총에 있었던 접객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크기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 이것이 뭡니까? 수산리 벽화죠. 수산리 고분입니다. 수산리 고분 벽화지요. 그래서 이게 고개도예요. 고개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면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건 조선의 고범리 박익벽화
묘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단은 틀렸고요. 여기에서 보면 애기들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박익 그 집안의 그 생활 모습을 벽화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무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8번. 그래서 요거 보면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좀 생소했는데 지금 보면 고구려다운 그 그림들을 내줬어요. 출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익숙한 그림, 세 가지는 그렇죠. 근데 하나가 근데 지금 보면 딱 이런 거면 고구려구나. 그렇죠? 추론을 할 수가 있고 5번은 너무 순하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죠.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서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 윤충은 이제 백제 장수인데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서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라는 거지요. 지금 대야성 전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의 7세기 의자왕의 대야성 공격이죠. 대야성 전투를 나타내고 있으니 백제 의자왕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다라는 것이 백제 무왕 때입니다. 무왕. 그러니까 의자왕과는 틀리죠. 틀렸고. 자, 두 번째 사비로 전도하고 국고를 남부여로 고친 백제 성왕이지요.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보시면요. 수와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서를 도모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수나라는요. 6세기 때예요. 6세기. 그렇죠? 이 의자왕은 7세기 때입니다. 그렇죠? 6세기 초반까지 618년까지 수나라가 존속을 했었고요. 의자왕 그 이후에 지금 642년 상황인데 수나라가 등장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당나라가 있어야겠죠. 네 번째.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백제 근초고왕 아닙니까? 4세기 때 왕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개백이 결사대를 보내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 자, 개백 그리고 신라의 그 누굽니까? 김유신. 그렇죠? 그래서 황산벌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가 패배하면서 이 길로 사비성을 쳐들어가서 사비성을 함락시켰던 백제의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왕 마지막 전투 5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군 왕의 정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설화 속에 담긴 역사입니다.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총은 누구예요? 원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설총이 아첨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로 따지면 통일신라고요.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원하는 백두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에게 백두원이 간언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위에 있는 것은 화왕계예요. 설총이 화왕계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래 거 볼까요? 두 번째. 동해 가운데 호련히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머리와 같았고 그 위에 한 줄기 대나무가 있어서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됐고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만파식적 신문왕이죠. 자, 신문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배제했다라는 정확한 설명이죠. 신문왕 하면 바늘과 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따라 나온다. 1번이 정답. 2번. 관리 채용을 위해서 독서 3품과 원성왕 때 8세기 원성왕 때 시행을 하려 했으나 진골 귀족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하였으니 6세기 버풍왕 때 아닙니까? 버풍왕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했으니 이것이 신라 선덕여왕 7세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위원과 대구 화상에게 3대목을 편찬한 와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9세기 때 진성유왕 때인데요.
요것은 공무원 쪽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공무원 쪽에서는 익숙한 지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왜 여기에서 보면 답은 턱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생소한 지문이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광우 묘지 발굴. 자, 중국 지린성 중국에 있어요. 허룽시 료연성 고분군에서 가가 황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제3대 문왕 부인의 효의황후가 제9대 간왕의 부인 순목황후 묘지에 발굴되었는데 이와 함께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3대 문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지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에 대한 문제였구나. 그렇죠? 그럼 발해 문화재 1번 보면요. 이게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 문화재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이건 뭡니까? 다보탑이죠. 통일신라의 다보탑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발해의 영광탑입니다. 영광탑 전탑이지요. 발해탑이에요. 그래서 발해탑은 우리가 시험 문제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네 번째, 이것은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와, 선생님 5번하고 4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조선 세조 때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뭡니까? 계승한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우리가 1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같이 안 내요. 하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내면 월정사 팔각 9층탑 이렇게 내거든. 근데 이제 요 비슷한 걸 같이 내버렸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내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1번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곳 동고상성은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서 완산수의 나라를 건국했대요. 그 아랫줄에 보면 조선 숙종 때 쓰여진 전주 성황사 중창기와 1980년 이곳에서 발견된 전주성이라는 글자 완산주의 나라를 했고요. 이때 성을 전주성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후백제지요. 그렇죠? 후백제 전주의 견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900년에. 후백제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가 아니고 가인물이니까 견훤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찾아봅시다. 양기를 위하여서 세력을 키웠다. 궁예지요. 901년에 후 고구려를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후당 5월에 사실 파견했다라는 거. 견훤. 견훤은요.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렇죠? 국제 외교. 2번이 정답. 세 번째,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으니 이건 태봉이에요. 태봉, 이거 뭡니까? 궁예가 만들었던 후 고구려를 궁예가 이름을 다시 국호를 바꾸게 되니 그것이 태봉입니다. 태봉의 관제 광평성. 네 번째,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라는데 이것은 후백제예요. 후백제인데요. 그런데 누구? 신검. 그 견훤의 아들과 왕건이 전투를 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후백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것이 1, 2천 전투예요. 936년. 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태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궁예, 후고구려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후백제,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 왕 2년에 교서를 내렸습니다. 지문.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장차 민간의 큰 이익을 일으키고자 주전하는 관천, 돈을 찍는 관청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두루 유통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왕 6년에 주전도감에서 돈 찍는 곳에서 얘기를 하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둥전 사용이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으니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했고요. 또한 이 해 은병을 사용했대요. 이건 뭡니까?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 때 숙종의 동생 누가? 의천이 주장을 한 거죠. 형, 돈 찍어야 돼. 그것이 이른바 뭡니까? 은병이죠. 은병은 활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숙종 때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고구려지요. 자, 두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신라말 흥덕왕 때입니다. 신라말 들렸고요. 자, 세 번째.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산점이 운영되었다. 이것도 체크 잘 해두세요. 이거는 공무원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것이 이렇게 관영산점, 다점, 그러니까 이제 차, 지금으로 따지면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구 공무원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시험에도 등장을 자주 하게 되니까요. 이거 지문 익숙하게 해두시고요. 네 번째, 감자와 고구마 등 구황작물을 널리 재배했으니 이것은 조선 후기지요. 조선 후기 구황작물.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일본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는 세종 때예요. 세종 때 개해약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정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12번에 3번. 자, 7번을 좀 지우고요.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3번) 13번입니다. 자,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 격파되자 그 나라 세장인 대광현이 우리나라의 의로서 훈계하였으므로 남은 무리 수만호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해서 달려왔대요. 그러니까 발해가 거란한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의 마지막 세자 대광현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죠. 각께서는 이들을 더욱 가엾게 여겨서 영접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고요. 왕시성까지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족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거죠. 1번. 이게 이제 유민포섭이지요.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서경 중시. 자, 두 번째, 북진 정책의 일환이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태조. 만약에 성종을 답을 하고 싶으면 의창이라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 최초의 사심관, 신라의 경순왕이죠. 사심관을 임명했던 태조 왕건이죠. 네 번째, 국자감의 칠제라는 정문관자를 예종 때 합니다. 예종 때. 그렇죠? 그래서 관악진흥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백료서를 지어서 관리규범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계백료서뿐만 아니고 정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관리 지침서를 나타냈고요. 후대 왕들에게는 훈요십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1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순서 맞추기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순서. 자,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하나 없다라고 해서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까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의 명령에서 축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성 축조입니다. 여러분, 나성 축조는 언제 합니까? 거란 침입 이후에요.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나번 한번 볼까요? 나번.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명을 이루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000명을 수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규가 선전을 했다라는 거죠. 양규의 선전. 자, 양규의 선전은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자, 이제 답원 한번 가봅시다. 답원. 묘청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서경의 임원역은 음양가들이 말한 대화세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을 세우고 옮기면 천하를 병합할 거고 금나라가 항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금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금나라. 그래서 인종 때지요. 자, 라번 볼게요. 자, 윤관이 여진을 편전하고 육성을 새로 쌓았다요. 하려는 표를 올렸고요. 임원에게 공적을 칭송한 글을 낳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동북구성입니다. 동북구성
축조를 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진이 쳐들어왔고 이 여진을 정벌하게 되지요. 그렇죠? 여진 정벌입니다. 1107.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뭐가 지금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거란 2차, 3차. 이거는 우리가 체크가 돼. 그런데 이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도를 모른다 치면 보세요. 여기에선 뭐가 나왔어요? 여진 나왔어요? 아니죠. 여진이 금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진이고 금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여진 정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 4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라 다가 돼야 됩니다. 나가라 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야 되지요. 자, 우리가 1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해보자. 국보 323호이자 고려시대의 불상이에요. 고려 불상이고요. 자, 옆에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은직미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은직미륵 거대불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담고 있어요? 뭐 미륵신앙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하고 투박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그것이 은진 미륵 보살 그 미륵이라고도 하는 그 불상 이름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고요.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1번 백제 서산 마의 삼종불상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2번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요것도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통일신라. 그래서 합천에 있는 거죠. 친리 마의 열의 입상입니다. 친리에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요. 이것은 뭡니까?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이 절벽에다가 머리를 올려놓은 거대 불상이죠. 이것이 고려 파주에 있는 용밀이 마의 입을 입상이죠. 용밀이 마의 입을 입상입니다. 두 분의 부처님. 그러니까 요것하고 요거하고 은진미륵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요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부처님이라는 표현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답이 안 되고요. 5번으로 가시면 이것이 신라 요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신라 시대의 불상인데요. 자, 경주에 있는 배동 석조 본존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16번.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예전 같으면 요 문제 싹 빼줘요. 그러면 딱 하나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또 비슷한 걸 두 개를 놨다라는 거죠. 자, 16번.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가의 장수 합진과 찰날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겠다 말한다라는 거죠. 화주, 맹주, 순주, 덕주 4개성을 공격하고 격파하고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했고요. 강동성. 조충과 김취리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강동의 역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에게 쫓긴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오게 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강동의 역은 몽골과 고려군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접촉의 내용이 있다. 자, 두 번째. 가에서 조서를 보내기를 너희들이 모의하고 우리 사신 저고요를 죽이고서는 자, 지금 보면 다 나왔어요. 저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강동의 역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고요 피살입니다. 자, 이게 순서지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고요가 죽었으니 누가 열받아요? 몽골 애들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애들이 침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저고요 피살 사건이죠. 그래서 가번 어느 나라냐? 몽골입니다. 자,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전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최후 정권이죠. 그래서 최후가 몽골의 2차 침입이 시작됐을 때 일단 강화도로 피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 몽골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김윤후가 천성 전투에서 활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아닙니까? 그렇죠?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 이것도 역시 2차 침입이에요. 자, 중앙정부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지만 용인에 있는 김윤후는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는 전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왕 때, 그렇죠? 우왕 때 최무선이 그래서 어디에 활용합니까? 왜구를 토벌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아니고 왜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네 번째 보시면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몽골의 5차 침입이에요. 이때 장수는 누굽니까? 김윤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몽골. 다섯 번째,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 때 최후, 그렇죠? 최후가 언제?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했죠. 강화도 천도한 이후에 몽골 격퇴 염원을 담아서 조판하게 되는 것이 8만 대장경이죠. 그래서 몽골과 상관없는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 정치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고, 자, 개요. 태종 때 1405년이네요. 태종 때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중앙관서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여기에서 도승지를 체크하고 6인의 승지가 있었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관련 사료, 승지에 임명되는 당상관은 2조나 대사관을 거쳐야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갈 수가 있다는. 인망이 마치 신성과 같으므로 세속 사람들이 은대학사라고 불렀던 이곳이 어디냐? 승정원입니다.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던 비서, 지금 일종의 이제 청와대 비서실 같은 비서실이지요. 승정원. 자, 첫 번째, 수도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당시 수도는 한성이잖아요. 그래서 한성부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았다라는 것은 고려시대 삼살 얘기예요. 자, 조선시대 뭡니까? 경제 담당 기구 어디? 호조, 6조 중에 호조 이런 곳이 있겠죠. 세 번째, 오품 이하에 관원에 대한 석영권을 가졌다라는 거죠. 석영권 양사입니다. 양사라고 하면 두 개의 사죠. 그래서 사가는 사헌부를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승정원의 정확한 정의지요. 4번이 맞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이것은 사역원이에요. 사역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자료 자체를 해석을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17번에는 우리가 그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1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어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해석이 안 된다. 은대학사 이런 것들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힌트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도승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힌트를 가져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힌트를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 들어갈까요?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대체로 옛 성인들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괴력,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 아래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책머리에 기이 편을 실는 까닭. 그러니까 지금 성인 세 번째 줄에 제왕 그리고 맨 아래 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삼국유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 이거 제왕 나오니까 또 제왕 옹기?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자, 두 번째 신 이승휴가 지어서 바칩니다. 이승휴의 제왕 옹기.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나라고 안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 나 나오면 진짜 힘든데.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국유사와 제왕기가 가나 이런 구분 없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삼국유사 나오면 거의 제왕기 따라오고요. 제왕기가 나오면 삼국유사 거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둘 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한 그렇죠? 역사서입니다. 1번 쌍계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라는 고려 광종 때지요. 자, 두 번째 이재현이 망관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라는 거 이건 충선왕 때예요. 충선왕. 이때가 언제라고요? 충열왕 때. 충선왕. 야, 이 이후인데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다라는. 뭘 몰라요? 이게 지금 충열왕이잖아요. 충열왕. 원간섭기의 시작이 충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선왕 맞는데 혹시나 모른다라고 하면 놔둬보세요. 세 번째 한번 갑시다. 자,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데 구제학당 설립했다라는 거 고려 문종 때. 몰라도 대충 고려 전기다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요. 그렇죠? 네 번째,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했다. 이것은 무신집권기 아닙니까? 망이망소이, 그렇죠? 공주 명학소에 난 무신정권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의천이면 고려 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전기 상황입니다.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지요. 그래서 이 이후 상황 충땡왕 2번이 정답이겠지요. 자, 19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답사기 역서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자, 일정 및 경로를 보세요. 1일차 만월대 첨성대 완권릉 국민왕릉 만월대는 뭡니까? 고려 궁궐터예요. 왕건 태조 왕건 그렇죠? 고려 국민왕릉 국민왕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선주교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에 있어요. 개성 고려의 수도에 있겠죠. 그렇죠. 왕릉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고려 수도 개성에 있을 것이다. 1번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에 항전한 것은 남한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 그러니까 개성과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고요. 세 번째 오페레트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라는 것은 충남의 덕산에 있다라는 거죠. 충남 덕산 남영군묘. 자, 네 번째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회방을 도모했다.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죠. 최충원은 집권 세력이니까 당시 어디 있어? 개성이 있어야죠. 정답. 다섯 번째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치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라는 것이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을 합니다. 청주 그러니까 백운 경안 스님께서 간행을 하게 되었다. 개성에 대한 내용은 4번으로서 4번이 정답이구나.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이끈 3인입니다. 2000 금속 활자인 경자자와 갑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영실이 나왔습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의 누구예요? 세종 때 활약했던 기술자들이네요. 그렇죠? 이순지 한번 찾아보자.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치했다라는 거. 정약용의 거중기. 두 번째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해서 지도를 만들었으니 정상기의 동국지도 아닙니까? 정상기. 일단 우리가 아는 양반들이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서 의서를 편찬하였다. 정약용의 마과회통. 정약용. 네 번째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운동을 예산한 역법서를 저술하였다. 모르겠는데. 근데 역법서는 뭐죠? 칠정산. 와, 칠정산 세종이 편찬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 고종 때 이재마지요. 이재마의 동의 수세 부원. 그러니까 이순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종
칠정산 하나 남았네. 그렇죠. 칠정산은 세종이 이순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편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20번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21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2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나는 팔도에 부목 9년에 파견되는 무엇입니다. 팔도에 파견됩니다. 부목 9년, 팔도가 아니고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기는 180일이고 원칙적으로 상피지. 누구예요? 사또지요. 수령입니다. 팔도에 파견한 게 아니고 팔도 밑에 있는 부목 9년에 파견됐으니까 수령. 팔도는 관찰사. 그렇죠? 자, 나는 지방 관하에서 오른쪽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누굽니까? 나번은 향리죠. 수령은 양반이고 향리는 중인이지요. 자, 1번 봅시다.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라는 건데 이 관하에 단안이 무엇이냐면 관하에 지방 관하에 있었던 향리의 역대 그 장부예요. 그러니까 향리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전임 향리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장부가 단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 아니네 나가 돼야겠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지방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다. 누가요? 수령이 행사했습니다. 가번 수령 맞네요. 맞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향리에 대한 설명. 감사 도백으로 또 불렸다. 야, 어렵지요. 관찰사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관찰사 팔도에 파견되었다. 네 번째 장례원은요 노비 담당 관청입니다. 그렇죠? 노비의 재판을 담당했었던 장례원. 자, 다섯 번째 둘이 했었던 일 잡과를 통해서 잡과는 기술관이잖아요. 기술관. 그렇죠? 기술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가번 볼게요. 자,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고 여기고 밤에 엄씨와 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해서 마구치고 야, 왕이 장검을 들고 장순 왕대비 침전해가지고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고 왕이 정신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비 윤씨 사건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거죠. 갑자사화죠. 연산군 때 있었다라는 거죠. 나번 한번 볼게요. 자,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선 대윤, 소윤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인종이 승한 뒤에 원영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복할 생각을 품었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윤과 소윤이 싸우고 있다. 을사사화입니다. 자, 요렇게 되니까 사이에 있었던 일. 우리가 사화를 외웠어요. 어떻게? 무, 갑, 기, 을이에요. 지금 보면 갑자사화, 을자사화죠. 그러면 기 하나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이거 기묘사화네. 기묘사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번. 왕제의 난으로 정도정원 등이 피살되었다. 태조 때잖아요. 1차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가 이것에 열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이방원이 난리를 일으켰다라는 거. 두 번째,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묘사화인데 기묘사화 기묘사화 맞네요. 2번이 들어가야겠지요.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인조반정인데 자, 여러분 인조반정은 언제 때요? 언제 때는 광해군 인조 사이겠죠. 인조반정.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성산문 등이 상황에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단종 보기운동이 세조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선조 때. 벌써 사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번. 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가에 대한 설명, 본문을 봅시다. 경국대전에 정원이 200명으로 정원이 있었고요. 정원, 뭐 학교인가?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상제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분되었고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이들에게는 원점 300점을 얻으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아침 저녁 식당에서 줄 서가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고요. 재학 나이는 제한이 없었다. 주요 시설은 이제 대성전, 명륜당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원 진사가 진사 시험에 합격해 속가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학교 어디예요? 성균관이죠. 그래서 조선의 국립대학교 성균관 최고학부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하였다. 이거 어디예요? 유양소입니다. 그렇죠? 유양소의 간부 좌수와 별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서원. 그래서 지방에서 사림들이 교육을 했었고, 세 번째, 전국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됐던 향교지요. 향교. 그래서 중등교육을 담당했었고요. 네 번째, 최고 관립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도 지냈으니 그것이 성균관 4번이 정답.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47개소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서원이죠. 그래서 사획서원만 빼고 나머지 사획서원 47개만 빼고 나머지를 싹 다 없앴다라는 거. 그래서 성균관에 대한 설명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군 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세자 시절에 쓴 칠원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갔었구나. 그리고 척화를 주장을 했었구나. 자, 돌아온 후에 지은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왜요? 병자호란 이후에 왕자가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소현세자가 잡혀가고 그리고 복림대군이 잡혀가는데요. 자, 돌아왔습니다. 10년 정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으니 이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지요. 세자가 되고 이 복림대군이 그 다음에 왕이 되니 그것이 누굽니까? 효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그렇죠. 효종 때 조총부대를 만들어서 어디 청나라를 오히려 도와주게 돼요. 북벌을 준비했는데 북벌 준비한 걸 가지고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서 나선, 러시아를 정벌을 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장영령이 설치되었는데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장영령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가 편찬되었는데 영조 때 홍봉환이 편찬을 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을 하게 된 의학백과사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번에 1번이 정답,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평대군의 아들 열어복. 임평대군이 누구야? 그렇죠. 북창군, 북성군, 북평군이 본래 교만하고 억셌는데 임금이 초년에 자주 병을 앓았으므로 그들이 몰래 못된 생각을 품고 바라선 안 될 자리를 넘어갔다. 땀이네 붙어서 윤, 휴와 허, 목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허적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와, 맨 아래 보시면요. 이때 김석주가 남몰래 그 기밀을 알고 경신년 옥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환국이죠. 자, 이 숙종 때 남인의 영수 누굽니까? 허적. 자, 이 허적이 그 군사용 천막을 마음대로 쓴 것을 보고 숙종이 화가 났죠. 그래서 누구 서인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인들이 이 허적의 그 아들 허견이 역모를 모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남인을 몰락시킨 사건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1680년에 있었던 경신왕국이죠. 첫 번째 왕국입니다. 자, 자료 문제에서 보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 경신왕국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 1번, 자위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때 아닙니까?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고요. 이전 상황이죠. 두 번째, 정유리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진행을 시켰다. 선조 때죠. 선조 때. 그렇죠. 훨씬 이전 사건. 세 번째,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의 2등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전 사건이고요. 네 번째,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사환국 아닙니까? 그렇죠? 기사환국. 그래서 이 기사환국은 이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빈장씨의 소생, 그러니까 남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희빈과 숙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하자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었던 서인. 그래서 숙종이 서인을 치게 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이 기사왕국입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니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